보니까 야채 약병 한번 멈춰서 봤거든요. 예. 여기 잔졸람이라고. 어. 이름이 잔졸람이에요? 네. 사람이 만들었나? 왜 그렇게 씁니까?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예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우창윤 시메리 디렉터님의 원픽 드라마고도 추천을 받아서 콘텐츠 제의를 받았거든요. 넷플릭스 오리지널 퀸스 갬빗. 진짜 그리고 재밌어요. 뭐 어디서 선정한 게 있는데 올해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뭐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오. 세 손가락 안에. 뭐뭐가 있어요? 딴 것도 봐야겠다.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. 갑자기 원래 되게 딥한집은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. 기억 안 나요. 네. 왜냐면 그 지나가서 퀸스 갬빗만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라서. 저는 이 우창윤 시메리 그리고 이낙준 김진실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어떤 거? 이 사람들은 항상 드라마만 보고 사나? 뭐 홈랜드 시즌 8까지 보고 뭐 퀸스 갬빗 보고 막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? 막 이렇게. 네. 2.5단계니까. 2.5단계잖아요.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. 애들 재우고 어. 미드 보는 게 낙이야.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에서 뭔가 정신과적으로 분석할 게 그 영화 속에 약이 많이 나오거든. 그니까. 되게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. 이거 보면은 다 궁금했을 거야. 네. 보신 분들은 그 여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하지? 고아원 같은 곳에 갔는데 거기서 옛날 미국에는 그게 애들이 좀 조용해지라고 얌전해지라고 약 같은 걸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환각이 오요. 애가요? 자기가 이제 체스를 좋아하게 되니까 천장에서 막 체스 말들이 움직이는 게 뭐 막 약간 당구 처음 칠 때. 오. 하는 것처럼. 그래서 천장에서 막 체스가 움직이는데 내가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약에 중독이 되는 게 너무 보여. 그게 정말로 그랬었나요 그 시절에는? 일단 뭐 드라마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냐 테일러 조이라는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인데 23 아이덴티 우리가 리뷰했던 네. 영상 그리고 글래스 맞아, 여기에 또 주인공이에요. 근데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땐 조현병에 의심이 되는데 어머니가 네, 그게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 조현병에 의심이 돼요. 뭔가 되게 피해망상이나 이런 거.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게 의심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차량을 좀 자살할 목적으로 네, 그런 거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가서 사는데 되게 규격화된 그런 곳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그래요. 근데 거기서 체스란 재미를 좀 느끼면서 당시에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어떤 체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스토리예요. 근데 거기서 약을 이제 먹잖아요. 고아원.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이 한 1950년대, 60년대거든요. 그 계속 드라마 보면 마치 실화처럼 막 맞아, 60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맞아. 나오는데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생각하는 약물은 뭔가 바비츄레이트, 바비트레이트. 그리고 뭐 메트로바베이트 뭐 이런 약물일 것 같아요. 어떤 약이에요? 그리고 뭐 중간중간 리뷰름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약 이름으로도 나오거든요. 뭔가 그래요? 멕시코 가서 약을 살 때나 이럴 때 리뷰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좀 1960년대까지는 뭐 간질, 불면증, 불안장애, 우울증 이렇게 좀 많이 쓰였어요. 그래서 바비츄레이트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데. 배웠죠. 예. 근데 아마 써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. 저도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만 배웠고 정신과 교과서적으로만 이때는 이런 약을 썼다. 그리고 어떤 기전이다 뭐 이렇게만 배웠지 사실 이야기 써본 적은 없거든요. 이게 뭐 가바 리셉터에 작용해서 어떤 항불안 효과, 진정작용을 내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. 아까 불안, 우울 뭐 여러 가지. 쓸 수 있네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뭔가 뇌를 과활성되는 질환이 있다면 그냥 이 약들을 뭔가 구분하지 않고 썼어요. 보니까 야채 약병 한번 멈춰서 봤거든요. 예. 여기 잔졸람이라고. 이름이 잔졸람이에요? 잔졸람이라고 적어져 그거 약간 있더라고요. 한국 사람이 만들었나? 왜 그렇게 써? 약간 자기 잠과 졸린 약간 것 같잖아. 그런 느낌? 잔졸람? 잔졸람 불면증 약 같아. 이거. 근데 이거 뒤에 졸람이 들어가면 미다졸람? 미다졸람. 맞아. 그러니까 요거는 벤조다이제핀 계열이에요. 어. 보통 졸람, 제팜, 뒤에 로라제팜, 다이아제팜, 그리고 알프라졸람, 미다졸람, 트리아졸람 이런 건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거든요. 그러면 잔졸람이라는 약이 진짜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네. 그게 약간 사람을 좀 이제 세데이션이라고 좀 이렇게 가라앉힐 때. 그쵸. 우리 이명에도 쓰거든. 예. 근데 그게 이렇게 환각이 보일 수가 있나?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이제 아까 말한 바비츄에이트나 리뷰름이나 뭐 이런 약 이후에 나왔어요. 1970년대, 80년대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해서 이 약은 그런 바비츄레이트나 이런 쪽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뒤에 나온 약들이에요. 그런 약들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? 그 당시 썼던 약들은? 일단은 중독이.
중독이 너무 깊구나. CYP 450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? 들어봤어요. 뭐에서 들어봤어? 그거 뭐 나 그거 살고 싶다 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. 아닌가? 무슨 소리야? 의대에서 배웠지. 반대사 그 물질인데. 그래서 뭔데? 그러니까 이 바비츄레이트 계열의 약물은 왜 중독이 심하냐면 간에서 CYP 450을 대사를 좀 항진시켜요. 갈수록 약효가 떨어지겠구나. 그렇죠. CYP 그렇구나. 450을 인덕션을 시켜가지고. 그렇죠. 점점 더 많은 양의 필요하구나. 그쵸. 그러네. 그래서 더더욱 자기 대사 항진시키니까 장기 사용할 때는 진정 효과나 이런 민감도가 점점 낮아지고 드라마에 보면 이 배우가 이제 미쳐가지고 먹잖아. 계속 몇 시발씩 먹어.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이거 이제 아이들한테 주지 말라고 지침 내려왔다 하니까 막 그 금단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. 그래서 남용 가능성도 높고 의존성도 높고 그래서 약물 중단이 어렵고요.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불안일 때는 사실은 이 리뷰름이나 이런 약들이 완화를 시켜주는데 만성일 때는 어쨌든 이 약을 계속 써야 되잖아. 그러니까 그치. 사실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다른 약으로 쓰고 요즘은 거의 쓰지 않아요. 이런 불안증 목적으로. 그래서 특히 우창훈 선생님 아까 말했던 환각 이런 거 좀 드물긴 한데 근데 있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. 아주 레어한 심텀이지만 뭔가 망상이라던가 환각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 이 주인공이 먹는 약은 오진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떤 약이에요? 제가 봤을 때는 바비츄레이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름은 잔졸람이지만 예, 졸람 계열이어서 벤조디아제페닌일 수 있는데 어쨌든 바비츄레이트 이쪽 약물인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. 이 약을 먹었을 때 그럼 체스 실력이라던가 그게 향상이 될 수 있어요?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뭔가 집중력을 더 올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진정 효과를 내기 때문에. 그렇지만 얘가 이 약을 먹었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. 특히 체스 시합하러 가기 전에 너무 긴장돼서 그 약 엄청 찾거든.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불안감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사실은 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진정작용, 안정작용을 좀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불안감을 좀 낮춰줘서 내가 좀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환각이 보여서 내 체스 실력이 늘어나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잘하는 그거는 거예요. 약간 좀 드라마적인 픽션? 픽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극적인 허용으로 해서 했나 보다. 그래서 뭔가 또 계속 보면은 이제 이 약을 먹으신 분들은 또 이런 알코올 중독도 좀 이어질 수 있고 주인공이 그러잖아. 예. 그리고 이 드라마 마지막 보면은 좀 막판에 이제 좀 많이 알코올 중독도 일어나고 막 말도 안 되게 살잖아요. 맞아. 특히 알코올과 이 약을 바비츄레이트 계열의 약물을 같이 먹으면 둘 다 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CYP. 그래서 이게 더 안 좋아지는. 그쵸. 간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약은 정신과에선 거의 쓰지 않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많이 써요. 이 약들은 뭐 CYP 450을 뭐 이런 대사항진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신과 약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생겨가지고 우울증 때 쓰는 거, 불안증 때 쓰는 거, 불면증 때 쓰는 거 뭐 이럴 때 이렇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약장 열었는데 뭐 100몇 개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급성 불안할 때 쓰는 거, 만성 불안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리를 하면 잔졸람이란 약은 바비츄레이트 계열의 약물일 것 같고 이런 불안증이란 이런 효과를 내지만 그 중에서도 좀 급성, 좀 방광기가 짧고 효과가 짧은 약인 것 같아요. 그런 약들은 더 중독성이 심하거든요. 의존성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대단하다. 시대상과 증상을 보고 맞춰버렸어? 어쨌든 뭐 이거는 넷플릭스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렇지만 그렇죠. 워낙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제든 제의를 해주시면 뭐 저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예, 네. 앞광고 위주로 어쨌든 뭐 드라마 덕후인 이제 시메리 우창윤, 이낙준, 김진실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헬프님들도 뭐 이런 거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궁금해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럼요. 같습니다. 추천을 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